네. 화면은 잘 보이시겠죠? 이게, 잠시만요. 이게 살짝 제가 그 릴스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자동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큐리어스라는 곳, 바로 지금 제가 강의하는 요 플랫폼이죠. 여기에서 글쓰기 하고 출판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어,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딱 10명이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저는 큐리어스에서 인성 교육을 하고 있는 인성 코치 로즈마리라고 하고, 간단하게 로지로 줄여가지고 로지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글쓰기학을 출판 과정에서 여기서는 이제 이 큐리어스 이 플랫폼에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이 매니저들이 기획자로 참가를 해요. 그래서 이 기획자들이 진짜 좋은 강사, 유명 강사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어, 되게 좋은 퀄리티 있는 강의들을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현업에서 출판사로 유명하신 출판사 대표님들, 그리고 제작사 대표님들의 이제 실질적인 강의하고 피드백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공동 저자가 돼가지고 공저를 하나 이제 작품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5주인데 매주 목요일마다 7월 한 달 동안 5주간 진행되는데, 여기에 이제 강원국 작가님, 그 다음에 어,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잠깐만요. 책이 있어. 남영도 기자님. 여기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면은 남 기자의 체얼리즘이라는 책을 쓰시고, 이분이 그 그죠? 유재석이 진행하는 거기에도 나왔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데, 이분이 이제 체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인이 체험했던 것 플러스 리얼리즘을 합쳐가지고 체얼리즘 기사를 쓰는 기자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래서 이 남영도 작가님의 글 쓰는 방법, 그리고 아까 말한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이신 강원국 작가님이 저서, 그리고 글쓰기 방법, 이런 강의로 굉장히 알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한 달 동안 어떤 책이 나올지 되게 기대가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배워왔던 것들을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일단 다음은 이건 이제 글쓰기 교육 과정에 이제 공동 출판물을 제작하는 것, 그리고 10명 모집해서 지금 그 10명이 공저로 지금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저의 책은 첫 책은 적어도 나의 에세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에 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으면 자신의 에세이를 보는 걸 이제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에세이를 쓰는 것들을 추천드리는데, 저는 그 올 초에 브런치 작가로 이제 활동하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매거진을 발행해요. 감정관리 에세이와 관련된 매거진을 그, 발간해서 꽤 독자들이 많아요. 브런치 작가는. 대부분이 작가들이 본인들을 어필하는 글들도 많이 쓰시는데, 어떤 자기만의 글들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작가 지망생뿐만 아니라 출판업계에 계시는 분들, 이미 현업 작가이신 분들도 많은 소스를 얻기 위해서 브런치 작가들의 글을 많이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이 하나만 올라가도 막 50명, 60명, 80명 막 엄청 많이 읽으세요. 그런 게
또 읽으시면서 바로 그냥 하트 날려줘 가지고 그 어떤 작가들이 like it 했는지 이 글이 좋았다. like it 해 가지고 like it 했다 그러는데 저도 또 그렇게 like it 하신 분들의 작가님들의 또 글을 또 찾아가서 읽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구독도 해 주고 똑같습니다. 블로그처럼 이웃해 주듯이 브런치도 그 서로서로 그 구독을 해 줘야지 또 관심 있는 글들은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제 정보에 뜨거든요. 그래서 서로서로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해서 제 에세이를 썼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책은 아직 안 나왔어요. 출판사에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다음은 음 그 글의 방향은 제가 쓰고 싶은 글이 뭔가 누군가에게 귀담아 듣게 되는 어떤 재미있는 일화의 추억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따뜻한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 소망했던 어린 시절의 꿈 그리고 또 그 젊은 날의 청춘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고마운 사람과 또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잔잔하게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저의 인제 글쓰기 저는 글을 쓸 때 이렇게 글 쓰기 전에 구상을 해요. 이렇게 어떤 주제로 이렇게 가지를 약간 마인드 맵식으로 가지를 칠 것인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먼저 인제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나의 꿈은 무엇이었는가?' 나의 어린 시절을 좀 회상하면서 내가 어려서 나중에 커면 무엇이 되고 싶었는지 이렇게 꿈을 꾸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나의 청춘은 어떻게 보내어졌는가.' 이렇게 나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내게 감사했던 분 요런 것들을 이제 한번 기획을 해 봤죠. 그리고 요 주제로 요 주제로 요렇게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요거 다시 이전으로 네. 아이고 빠르네요. 네. 인제 그 우리가 꿈이라고 생각하면 인제 어린 시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도 "꿈은 인제 계속 변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인제 하나의 그 인제 네 단락으로 크게 나눈 거는 보통 인제 우리가 수업할 때도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해서 세 단계로 나누죠. 뭔가 흥미를 유발하거나 또 나의 주장을 한마디로 표현하거나 두 가지씩으로 그리고 또 질문을 한다거나 그래 가지고 뭔가 딱 키워드를 전달하는 거죠, 첫 문장에. 그래서 이렇게 "꿈은 계속 변화한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런 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제 전개해 가는 거죠. 보통 이제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경우도 기승전결의 형태를 많이 띠는데 일단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쪼금 더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거나 어쨌거나 그 흐름을 따라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제 어릴 적 꿈을 찾아서 이렇게 회상해 보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꿈을 찾아서 이렇게 봤더니 꿈은 꾸는 대로 이뤄가더라. 그런 것들은 결국 자기가 꿈을 꾸는 것에 대한 꿈을 향한 노력을 계속하더라. 그리고 결국에는 그 꿈을 성취하더라. 이런 스토리로 맥락을 이제 이어간 거죠. 청춘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청춘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청춘이 아니라 내가 청춘이라고 부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10대 후반일 수도 있고 20대 초반일 수도 있고 20대 후반일 수도 있고 30 대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장 내가 내 인생에 화려했던 시기라는 것이 청춘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춘이라는 시기에는 정말 이렇게 돌이켜 보니 무엇이든 거침없이 나가고 있더라. 그것이 바로 청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고 그 청춘이 한 청춘
내 청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용기와 도전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렇게 혹시 밑에가 잘 잘리진 않으신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좀 풀어 가려고 했고 인제 사랑이라는 것은 인제 잠깐요. 청춘하고 뭔가 꿈은 뭔가 인제 시대의 흐름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뭔가 이제 특정 시기가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면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생각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감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감사할 분이라는 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사랑은 어떤 것인가.'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른데 그래서 이제 사랑은 신뢰다. 기본적으로 신뢰가 깔려야 서로 믿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사랑이 싹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전제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참 인제 막 첫사랑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막 여러 번의 인제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이러잖아요. 그 과정에서 정말 인제 내가 싫어지기도 하고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인제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랑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과정을 보니 '그렇게 흔들리는 사랑은 좀 사랑이 아니더라.' 약간 뭐 다양한 이름의 사랑을 붙일 수 있겠지만 짝사랑, 외사랑 뭐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겠지만 예 번 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랑을 돌이켜 보니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부모님께서 날 사랑해 주신 내리사랑이었다. 그리고 내가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랑이더라. 이런 생각으로 좀 써 봤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약간 연애하면서 느꼈던 사랑을 좀 계획을 해 봤고 그리고 인제 점점 정말 가장 애틋하고 가장 좀 변하지 않으며 진실된 그리고 신뢰로운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에 와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특히 제가 자녀를 엄청 사랑하면서 키울 때 그제서야 부모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면서 키웠는지를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내가 받은 만큼 또 그 이상으로 또 전해 주는 것이 바로 내리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인제 감사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 너무 많잖아요. 그럼 감사할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 감사할 대상들에 대해서 정말 무수히 많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나 누군가.' 그런 걸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정말 또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감사한 분들을 열거하기보다는 딱 떠오르는 몇 분을 쪼금 이렇게 좀 응집해 가지고 좀 특정인에 대한 그 감사의 깊은 마음을 좀 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글도 뭔가 에세이도 자기만의 에세이를 쓰더라도 막 이것저것 막 넣어 놓으면은 복잡해지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사랑했던 걸 막 나열하다 보면은 한 3 명 4명 넘어가면은 막 식상하고 인제 지겨워지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인제 내가 자라면서 가장 감사했던 저는 인제 저에게 교사의 길을 가게 해 주셨던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떠올랐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만난 가장 저에게 어 좀 큰 교훈을 주셨던 선생님을 또 떠올리게 됐고 그리고 또 내 삶의 모든 원동력이 되는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쪼금씩 기획을 해 나가야 그다음에 인제 글을 쓰기가 쪼금 편안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인제 에세이 200 페이지 넘는 에세이를 하나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글은 다 썼어요. 정말 그날 주제에 맞춰 가지고 막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인제 퇴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 인제 글을 보낸 다음에 다시 인제 글을 퇴고 인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퇴고하는데
전 태고하는데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쓸 때는 쓰는데 내가 쓴 글을 다시 읽을 때 그게 나한테 두 번, 세 번 읽었을 때 나한테도 똑같이 감동이 되는가. 아, 이게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좀 부끄러운 글들은 그냥 과감하게 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읽을 때, 아,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 좀 난해하겠다. 조금, 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읽으면 조금 더 이 부분은 좀 언어적으로 좀 순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구절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퇴고하면서 더 어려웠던 건 앞뒤 연결이요. 막 에세이라고 막 시간 개념으로 이렇게 쭉 늘어놓은 것도 사실은 좀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떨어져요. 청춘? 요때까지 조금 흥미롭다가 그 뒤로 이제 좀 흥미가 떨어지는데 사실은 구성을 좀 잘해야지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승전결로 약간 뭔가 그 앞에 제목과 연결되는 어떤 그러한 전제를 띄우고 그리고 그 내용 흥미롭게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기승전결까지의 과정이 좀 필요하듯이 전체적인 구성도 그렇더라고요. 전체적인 구성도 사람들이 이렇게 소제목만 읽고, 재미있는 제목을 먼저 읽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딱딱 읽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소제목이 되게 중요한데, 그 소제목이 앞 소제목과 뒤 소제목이 조금 더 연관성이 있고, 또 그 연관된 어떤 하나의 큰 카테고리가 큰 장을 이루면 되게 그 읽기가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들쑥날쑥 뒤죽박죽 이런 글보다는 뭔가 조금 체계가 한 장 한 장이 좀 체계가 좀 잘 잡혀 있어서 내가 읽기가 좀 편안한 그래서 앞뒤가 좀 연결돼서 조금 다음 장이 좀 궁금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과거로 갑자기 왔는데, 이게 이 과거의 이 어떤 경험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 이렇게 궁금해지듯이 좀 흘러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도 우리가 막 16부작의 드라마를 구성할 때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아주 그 어린 시절을 딱 보여주기도 하고, 어린 시절이 이제 나중에 그 성인이 돼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전개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딱 사건을 딱 전제하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그 스토리를 구성하는 그런 전개 방식이 조금 더 흥미롭게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은 네. 이렇게 이제 그 목차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에세이를 쓸 때는. 그래서 앞서서 어떤 목차를 어떻게 재미있게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이 장마다 한 장 한 장이 되게 조금 잘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봐요. 항상. 그래서 제가 이제 꿈, 청춘, 사랑, 감사 이런 마음을 이렇게 띄웠을 때 소재가 뭐였지? 그래서 소재는 꿈꾸는 사람마다 꿈이 계속 변하는 그런 스토리를 엮었어. 청춘은 어떻게 했지? 청춘은 인생의 화려한 봄날이야. 그 봄날이 지금일 수도 있어요. 이팔 청춘 그 10대, 20대일 수도 있지만 제2의 전성기를 가지는 지금의 인생의 봄날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전제를 두고 또 사랑에 우리가 모두에게 첫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첫사랑이라는 난 이것이 사랑이야. 난 이 감정이 사랑이라는 감정이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야. 이렇게 해서 띄울 때 조금 이제 뭔가 궁금해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감사는 이제 사실 이제 감사한 분을 떠올리면 요게 이제 먼저로 갔다가 첫 장은 그래도 표현해야 한다. 제가 의사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 관리에 있어서도 표현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이제 시작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쭉 각자의 주제에 맞춰서 처음 서두를 어떻게 던질 것인지, 그리고 차차 흘러나가는 이제 과거를 찾아서 또는 그 특정 시점을 찾아서 이제 그 경험으로 달려가는 거죠. 이 경험은 자기의 경험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또 재미있게 또는 서사적으로 잘 풀어가는 것. 그리고 뭔가 강력한 어떤 그 전개되는 요게 전 부분에서 다뤄지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도전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았을 때, 사랑이라는 것들을 찾았을 때, 내 삶의 동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을 찾았을 때, 요런 것들이 이제 그 핵심, 나의 이제 결말에 닫아두는 어떤 그런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말로 이러한 결론이 조금 나는 어떤 그런 스토리 전개를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은 뭐 지금 이 주제 외에도 좀 쓰고 싶은 주제가 있을 거예요. 혹시 채팅창에, 자기가 지금 이제 글을 쓴다면 어떤 글을 쓰고 싶으신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채팅창에 혹시 화면, 제가 다시 공유를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화면 잘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죠? 음, 네. 채팅창에 본인은 어떤 이야기를 좀 쓰고 싶으신지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그냥 이렇게 주제 하나만 써주셔도 되고, 소재 하나만 써주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책을 쓰신 분도 있고, 이제 써보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제 지금 시작하는 책은 어떤 책을 써보고 싶으신지, 지금 생각해 보셔도 돼요. 잘 모르겠지만, 아, 이 중에 그러면 이 소재와 주제 중에 어떤 거에 조금 관심이 가시나요? 이 연령대가 되게 다양해가지고 좀, 다르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에서 어떤 주제가 조금 더 관심이 있다. 어, 네, 먼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그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아빠의 감정에 관한 책, 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를 키우면서 쓸 수 있는 거는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 막 말을 배우는 아이들에게는 또 그 뭐 요새 그러잖아요. 그 뭐 9살 감정책, 그리고 막 6살, 그 5살 뭐 몇 살 감정책 막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하나씩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나이에 맞게. 그래서 뭐 특히 딱 그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부터 말을 막 많이 하는 아이들 그 사이에 말이 엄청 되게 막 아이들 어록처럼, 정말 이 나이에 이 뭐 2살짜리가 3살짜리가 이 단어를 안다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엄마들이 감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 그렇게 막 누구의 어록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좋고, 그리고 행동 발달도 되게 다양하고, 또 앞서서 제가 꿈 얘기도 했지만 아이들 꿈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바뀌어요. 막 수시로 바뀌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수시로 바뀌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경험치가 되게 많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의 그 희망? 그리고 기대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해보고 싶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축구를 시켜주면 뭐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하고,
또 그림을 그리면 화가가 되고 싶다 하고, 막 발레를 시키면은 막 자기 발레리나가 되고 싶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하나하나가 자기의 꿈을 키우는 어떤 그런 경험치였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꼭 책을 아이를 위해서 좀 남겨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자기만의 밴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밴드는 사진을 100장씩 올릴 수 있는 되게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어디 여행만 가도 막 수십 장의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온 가족만의 밴드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육아나 책이나 또 이런 뭐 체험학습 장소나 이런 걸 같이 공유하고 싶다면 블로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에 조금 항목들을 잘 나눠가지고 육아맘의 뭐 누구 일기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일상 일기를 잘 다뤄주면 서로서로 너무 좋은 정보가 되고, 그리고 또 이게 내 글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읽어주면 굉장히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좀 귀찮잖아, 이런 게 글 쓰고 막 사진 올리는 게. 그런데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 하나, 이웃들이 있으면 굉장히 좀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이제 그 루틴도 생기고, 그리고 서로서로 구독하다 보면 또 이렇게 아주 챌린지 같은 것도 많이 해요. 글쓰기 챌린지, 뭐 독서 챌린지. 근데 그런 거를 매일매일 루틴을 하면 귀찮아도 하게 되는 억지로라도 이제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글읽기도 잘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그 책 읽기 북클럽 챌린지를 한 2개 하니까 책을 4권이나 읽더라고, 한 달에.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막 그걸 책 읽기를 뒤로 미루면 뒤에 막 임박해가지고 막 밤잠을 못 자면서 막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일 아침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또 글쓰기나 책 읽기는 좋아하면서 운동하는 것도 조금 자꾸 뒤로 미루거든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아침에 이렇게 글 쓰는 동안 운동을 갔다 오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제일 하기 싫은 일을 제일 먼저 해. 그러면은 그날 하루가 편안하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바꿨어요. 글쓰기를 먼저 하고 남편이 운동 갈 때 같이 따라서 운동을 갔다 옵니다. 그 뭔가 하루에 할 일을 다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이 조금 여유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거는 되게 이제 전문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 조금 제가 이제 본인이 몸담고 또 그 안에서 경험했던 것들은 에세이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차곡차곡 순서가 조금 기획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정보적인 글을 담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관련된 사례 이야기를 담느냐, 아니면 나의 경험을 담느냐, 요것도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해서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은 뭘 제일 관심 있어 할까요? 그 책을 골랐다면 아마 그 제목에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제목이 뭐 발달장애 스포츠 10년 경력의 누구누구 이렇게 했다면 발달장애 스포츠에 관련된 관련 종사자들이 일단 관심이 있고 그거에 관련된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의 관심이 있고 그리고 당사자들이 관심이 있거나 당사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겠죠. 그럼 뭐부터 넣어야 돼요? 정보부터 넣어야 돼요. 정보부터. 그래서 뭐 스포츠 종류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종목의 그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지도를 할 때는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고 주의할 사항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3개나 4가지의 꼭지로 전문적인 정보들을 먼저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뒤에 재미있게 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제 뭐 바라는 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에게 바란다, 또 누구에게 바란다 이렇게 해서 제안, 당부, 부탁의 글 이런 것들을 또 뒤에다 담으면 되게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을 다시 한번 저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여기에서 이제 그다음은 어떻게 글 쓰느냐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어떤 어디선가 뭔가 자극을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런 자극들을 한번 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연예인 꼼부자인 김병만에 들려준 일화가 있다. 이렇게 하면, 나 그거 봤는데, 김병만이 어디 나왔던 거지? 이거 집사부일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잠시만요. 이 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예, 그, 보시죠. 이제 제가 제목은 꿈은 계속 변한다. 자고 나면 새로운 꿈을 이루는 꿈부자가 있다면, 자고 나서 일어나면은 내가 꿈을 꾼 꿈이 계속 새로운 꿈을 이룬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겠죠. 그런데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꿈을 이룬 사람이 되고 있는 거죠. 너무 좋은 생각인데, 아이디어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마음껏 인생을 살아보는 것도 정말 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저도 인생을 정말 30년 동안 하나의 직업으로 살 만큼 그 10년, 20년, 30년이 너무나 되게 금방 가는데, 그런데 지금은 엔잡러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업을, 그것은 이제 하나의 취미일 수도 있고, 특기일 수도 있고, 또 소소한 봉사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로또가 당첨되겠고, 또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백만장자를 만나서 나 또한 백만장자가 된다든가, 마술사가 되어서 내가 배워보고 싶은 것들을 배워본다든가, 뭐 이런 재미있는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두를 꺼내고, 연예계의 꿈부자인 김병만이 들려준 일화가 있다. 만약 꿈을 위해 계속 도전하다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그 김병만이 그래요. 꿈은? 글쎄, 나는 꿈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단지 그 꿈을 조금 더 방향을 틀어서 계획만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5년 전 집사빌지 99화에 나온 이야기인데, 스카이다이빙 이렇게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때 포기의 문 앞에서 꿈을 향한 또 다른 길을 가겠지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람을 놀라켰는데, 꿈을 향한 발걸음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다. 순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표를 갖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재미있게 한번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톡방에 올려져 있어서 잠시 음, 여기 연결을 잠시만요. 집사빌지 이거 혹시 보신 분 있으실까요? 있으신가요? 음, 나와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니까 혹시 나중에 보실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걸 틀고 공유를 다시 할게요. 네, 공유. 잠깐만요. 소리 공유를 같이 했나? 소리 들리는지 잠시만요. 소리가 안 들리셨군요. 잠시만요. 공유를 다시 할게요. 여기 소리 공유가 네, 다시 죄송해요. 음, 네. 여기 한 중간부터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셨으니까. 네. 네. 어, 잠시만요. 완전 꺼야지.
어떠셨어요? 예. 좀 도움이 됐나요? 요거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얘기했듯이 약간 그 원동력이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삶의 원동력. 그래서 나를 계속 꿈꾸게 하고 내 삶을 좀 더 열심히 나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 그것이 이제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은 이렇게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것일 수도 있지만 소박하고 진실된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걸로. 네. 뭐 이런 거죠. 그 뭐 거창한 꿈은 그 또 우리가 꿈이라는 게 막 이루었다, 어느 정도는 이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얘가 교사가 꿈이었는데 교사란 꿈을 이뤘어. 하지만 어떤 교사가 되고 싶느냐는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것이 작은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감성이 따뜻한 그런 선생님이 돼야지 뭐 이런 작은 앞에다가 이제 뭔가 수식어구를 붙이면서 나 스스로를 계속 연단하고 노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글을 조금 써보려고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네. 이렇게 글쓰기를 이제 방향을 잘 정해야 되는데, 일단은 좋은 주제여야 된다. 근데 이제 어떤 것도 다 주제와 소재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주제가 좀 의미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읽힐 만큼 가치 있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공감하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그러면 물론 베스트셀러가 되겠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한 사람에게 또는 몇 사람에게라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거를 잘했다고 하겠다. 잘 썼다고 하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앞서서 그 남영도 기자님의 그 체얼리즘이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이분이 이분의 글에는 기본적으로 위로를 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냐면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래서 좀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그런 분들을 찾아서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요. 예를 들면 이 책을 쓰게 됐던 첫 번째가 이분이 대학교 때 대학가를 이렇게 그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힘들게 청소를 하다가 뭐 이제 온갖 다 청소를 깨끗하게 하시고는 쉬시는데 그 휴지통, 말하자면 쓰레기통, 그 위에 앉아서 쉬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뭉클했다는 거예요. 뭔가 깨끗하게, 다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저 더러운 쓰레기통 위에 앉아서 쉬시는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도로를 걸어 다니고, 또 뭔가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또 뭔가 깨끗이 치워진 화장실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굉장히 수고로 이루어진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면서 또 감사를 표현했던가, 이런 것들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좋은 이야기, 또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고충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 처음 해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TV에 이제 뭐 지리산이었나요? 아무튼 그 산장 같은 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리얼하게 담겨진 것들을 또 봤는데, 또 이 남 기자님은 젊으신데 불구하고 80대 노인에 대해서 그 체험하는 스토리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이제 지팡이를 짚고 또 몸이 이렇게 굉장히 천근만근 무겁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장구들을 다 몸에 장착하고, 그리고 이제 계단을 걷는다던가 전철이나 버스를 탄다든가 이런 체험들을 해봐요. 막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래서 더 공감되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읽어서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가 전파되도록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글은 이 담백한 구성에 있어서는 진짜 강원국 작가님의 글을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글이 세네 페이지밖에 안 되는 한 주제로 세네 페이지를 넘기지 않는데 그 문장이 굉장히 간결하고 담백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강원국의 글쓰기 이런 것도 있는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러한 그 두 분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정말 진심을 전하는 글을 쓰고 싶다. 그래서 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면 사건, 상황이면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내 마음을 치유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정을 그리는 그런 진심을 좀 표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글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글쓰기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 부분은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방향이다. 그럼 그 방향을 어떻게 첫 문장으로 내 방향을 딱 잡는 거죠. 딱 요 범위 내에서 쓸 거야 라고 해서 첫 문장에 이 범위를 잡아놓고 그리고 그 주제 중심으로 글을 전개해서 차곡차곡 나의 기억, 경험을 써본다. 하지만 너무 나열식은 굉장히 이제 조금 이 나열도 한 두세 개 정도가 충분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한 주제에 하나의 경험을 담는데 그와 유사한 경험. 예를 들어서 꿈에 대한 것들을 적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의 어린 시절 꿈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도 되고,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어려서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하더니 중고등학교에 가서는 과학이 좋아서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대학에서는 엄청 이제 전공을 하다가 세부 전공을 찾아가는 그렇게 해서 그런 스토리를 이제 함께 하나의 사례로 이렇게 담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구성을 해서 글을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경험 중심으로 글을 쓰던, 주장 중심으로 글을 쓰던,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쓰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전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표현하면서 쓰던,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글을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 제공이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갈등 관계의 문제를 소재로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을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살짝 그냥 지나갔는데 글의 전개 방식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연예인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유행이었어. 한참 연예인들의 인성 논란이 기사화되었었는데 그 인성 논란을 찾아가 봤더니 대부분이 청소년기에 학폭 논란이 또 있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지금 10년이 지나고 또 유명인이 되었을 때 드러나는가 이런 것도 파헤쳐보는 어떤 그런 글의 전개 방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예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연애 이야기 또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 또 책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야기들을 먼저 꺼내고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있었어. 그러면서 나의 경험도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해서 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풀었는데 실제로 이런 게 내가 생각한 내가 살아보니까 또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게 정답인 것 같아. 또 꼭 정답은 아니고 나에게선 이런 것들이 해결 방법이었어.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거나 또 일상을 이렇게 쓰되 어떤 그 중요한 소재 중심으로 좀 써내려 간다던가 또 이제 뭐 나에게 들려주듯이 이야기해 주듯이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퇴고할 때 저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읽어요. 막 그냥 글을 쓸 때는 타자만 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 되면, 완성되면 저는 그걸 읽어요. 예, 제가 방송 작가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책을 소개를 하잖아요. 그 책을 소개를 하려면 이 책을 완전히 막 통달을 해서 읽어야 해요. 그래서 정말 이 두꺼운 책을 아주 짤막하게 요약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인사이트를 얻었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 이렇게 간추려야 되잖아요. 요새는 근데 이게 다 챗GPT가 다 해주고 릴리스가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본은 활용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보를 찾는 차원에서 AI의 도움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재구성을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뒤집어서 이거에, 이 출처에 논란이 없는지 출처를 다시 한번 점검해요.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AI를 돌려보는데, 그때 AI가 내가 알고 있는 정보하고 다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출처를 좀 더 잘 찾아서 정확하게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잘 되었으면 뭐 유튜브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또 인별그램에도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아무튼 요렇게 이제 글쓰기 완성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챕터별로 이렇게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순서도 내가 어떻게 전개하고자 하는 순서를 조금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거는 그 제가 1장, 2장, 3장은 약간 인성교육 관련한 키워드를 넣었어요. 감정과 소통, 그다음에 뭐 그 지지와 협력, 그렇게 또 하나가 뭐지요? 또 이렇게 제가 쓴 글인데도 잊어버립니다. 네. 아, 책임과 협력이고 그다음 그 전이 존중과 배려. 네. 그래서 작은 배려가 사회의 존중이 되는 그리고 책임과 협력 이런 키워드로 이렇게 썼다면 이 마지막에는 뭔가 위로가 되고 또 지지해주는 나의 글을 좀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 흐름에 따라 그 글을 좀 정리해보고 그리고 사실 이 하나의 하나의 시와 에세이는 서로 다른 날에 썼죠. 사실은 이대로 순서대로 쓰진 않았고 그 쓴 글에 항상 날짜와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떤 장소였는지 또는 그 배경을 같이 써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연결이 되도록 조금 어느 날은 이제 뭐 어머니에 대해서만 막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 어머니를 떠올린 건 사실 어머님이 그 꿈에서 금반지를 이렇게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제 그 금반지는 사실 굉장히 낡고 오래된 금반지였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우리에게 물려준 거는 없었지만 그 안에 정말 이 금반지를 통해서 어머니의 오래된 사랑을 좀 찾을 수 있었다. 이런 그런 소재로 좀 담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반지가 나오기 전에 어머니의 삶이 어땠는지 조금 들어보고, 그리고 이 정말 낡고 오래된 금반지 하나로 평생을 사셨던 거죠. 검소하고 또 부지런하게 또 자식들만을 생각하며 이렇게 헌신하면서 사셨죠.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는 그 서사를 좀 쓰고,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원하시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담으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한 주제로 그 소재가 이렇게 연결되도록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이제 뭐 어머니의 삶, 그리고 또 나의 과거, 또 뭐 이렇게 추억,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이런 것들이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내가 선생님으로서 그 정말 아이들에게 뿌리가
되어주는 어떤 그런 든든한 버팀목, 또 아낌없이 주는 나무, 뭐 요런 것들로 좀 인하해보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꿈을 펼쳐보도록 힘껏 날아가라. 사회에 또는 세상에 도전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썼고 "너희들은 예쁘고 소중하니까. 그리고 나는 선생님이니까." 뭐 인제 이런 것들을 좀 써 봤습니다. 요렇게 해서 조금 스토리가 제목만으로도 좀 연결되도록 그렇게 써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새로운 책을 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책이 빨리 나와서 좀 선생님들께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선물도 좀 드리고 그러면 좋을 텐데 네 아쉽긴 하네요. 제가 후기를 인제 큐리어스 후기도 후기라는 게 되게 남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어 후기를 쪼금 잘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좋은 후기에 저도 댓글 남기고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마음에 또 소정의 또 선물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건 마치려고 하고요. 어 그 마지막에 제 SNS 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제 제 블로그를 좀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도 블로그를 저희 개인적인 이웃인 분도 계시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사실 블로그, SNS 이런 거 정말 불편하고 또 뭔가 드러나는 거가 되게 조심스러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쪼금 인제 저도 교단에서 인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런 것이 좀 부끄럽다기보단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정말 열심히 사는 동안은 아직도 맨날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뭔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보니 '그때가 정말 최고 열심히 했었을 때다.' 그렇게 그런 경험들과 추억들이 다 정말 기억에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아주 세세하게 기억을 다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그때그때 좀 이렇게 잘 기록을 남겨 두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을.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꼭 기록을 좀 남겨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블로그는 내가 뭐 오픈해도 되고 나만이 혼자 보는 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쪼금 더 그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로 오래 가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는 좀 이제 시대가 옛날 인제 386 세대부터 시작했으니까 정말 도구들이 많잖아요, 다양하고. 그래서 계속 그때그때마다 옮겨오고, 옮겨오고 이랬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직 인스타는 잘 못하고 있는데 인스타는 제가 그냥 짧게 짧게 사진 올리고 싶은 것만 중심으로 올리고 있고요. 이렇게 또 블로그나 네이버 밴드 네이버 밴드 인성교육 연구에서는 매 월마다 인제 좋은 책을 매 주마다 좋은 책을 소개하고 또 책을 읽고 매주 하나씩 에세이 글쓰기 챌린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을 좀 강연으로 뭐 감정 아로마 하시는 분은 감정 아로마 세라피를 같이 인제 막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는 체험도 하고 또 꽃꽂이 꽃가게 사장님도 계신데 사장님은 인제 꽃 재료들로 꽃다발이나 크리스마스 리스나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것들을 또 함께 인제 재료를 제공해서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 거는 어 협회인데요. 이 협회에서 좋은 연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연수를 하고 있냐면 감정 인성 요새 제가 인제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는 이제 학생들 학폭 때문에 뭐 굉장히 인제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인성 교육 이런 거 하러 다니고 분노 조절 이런 거 교육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좋은데요. 잠시만요. 인성소통협회라고 여기에서 그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이에요. 네, 이렇게 으로 채팅창에 남겨드릴게요. 음, 요거는 각자 한번 들어가 보셔서 되게, 되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채팅창에 먼저 남겨드리고 각자 들어가 보셔도 되가 제가 여기서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네, 네. 화면이 예, 떴네요. 네. 여기가 이제 그 화면이 조금 커서 조금만 줄일게요. 아이고, 이렇게 옮길게요. 여기 이제 뭐 어떤 법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사업 소개도 있는데 여기 이제 그 교육 사업, 강사 양성 과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전문 강사로 양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학교로 그 파견 가는 강사들 그렇게 해서 취업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돌봄 학교 같은데 또 강사로 파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어떤 그런 자격증이고, 교육부에서 이제 관리하는, 그래서 인성교육 관련한 그 인증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성교육 지도사, 분노조절 지도사, 감정관리 지도사, 이런 자격증이 있고, 언어순화 지도사, 그 다음에 진로 독서 지도사,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진로 관련한 지도사, 자기주도 학습 지도사, 그 다음에 감성 이미지 메이킹 지도사,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 취업 코디, 실버 웰라이프 코칭 지도사, 이러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그 38에 24 해가지고 8주 과정, 2달 과정이거든요. 3시간씩. 이거를 이제 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몰아서 할 때도 있고 평일 그 낮 시간에 할 수도 있고 제가 그 여기서 진행하는 그 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내가 열 수 있고, 그리고 강사 양성 자격증을 받으면 이제 수업 컨설팅을 해드려요. 근데 수업 컨설팅이 이제 뭐 일반 시중에서는 막 이게 부르는 게 값으로 막 50만 원, 80만 원 막 받고 그래요. 그래서 자격증 발급비는 8만 원밖에 안 하는데 8만 원에서 이제 뭐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막 10만 원 받는 데도 있는데 대신 이제 그 양성 과정 8주를 되게 이제 저렴하게 하는 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저 또한 제가 이게 수익화가 목적이 아니고, 그 양성이 목적이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강사 활동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큐리어스에서 그 3차시 또 그다음에 에세이 2차시 이렇게 하면은 5차시 그리고 이제 지금은 개설 안 했는데 전문가 과정 해가지고 또 3차시 해가지고 총 이렇게 하면 다 이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에세이 과정 2차시를 그 이수하시는 것도 지금 3시간에서 또 6시간 강좌를 들으신 걸로 그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개설되는 그 감정관리 3차시 그 분하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한 9월에 개설된 전문가 과정 이수하시면 그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는 어떻게 파견되느냐? 각자 자기가 가지고 이력서를 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력서를 내고 그 수업 컨설팅을 받은 수업을 시연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현장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또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수업을 할 만큼 잘 컨설팅을 받았다라고 인증이 되면 그 수업만 이제 패스되면 전문 자격증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때는 이제 어디나 돌봄 강사 뽑는다 그러면 또 자격증 내시고 또 어디에서 뭐 분노조절 지도 그 프로그램에 그또 희망하신다 그러면은 또 여기에서 그 신청하셔가지고 자격 그
지원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발되셔 가지고 학교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자격 관련해서? 그 채팅창에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네. 제 강의는 일단 7-8 월은 인제 쉬려고 해요. 저도 인제 그 3, 4, 5, 6 계속 달려왔기 때문에 7-8 월은 쉬고 인제 8월 말에 그 안내 드리고 9 월부터 전문가 과정 또 그다음에 감정관리 1 차실 과정 3 차실 과정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저는 그냥 할인 쿠폰을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다음 강의 때는 또 더 저렴하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저렴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톡방 잘 유지해 주시고 저와 계속 좋은 관계 맺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에세이 관련해서도 제가 이번 출판 과정 잘 마치면서 공저 출판 잘 마무리하고 에세이 과정 다음 에세이 과정에는 공저 출판 에세이로 예 같이 함께 하려고 하니깐요. 예 그때도 또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없으실까요? 네, 저희 안 쉬고 계속 달려왔으니까 저희 10분 일치 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요, 네, 로, 로지스님, 네. 네, 네네. 네네, 그거, 저번에 제가 이거 뭐지? 무료 강의? 그거 네. 신청했더니 1대1 오픈톡 이렇게 어어. 열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뭐지? 이러면서 나오기는 나왔거든요. 그럼 아 저는 네. 이거랑 두 과목이 되는 건가요? 아 네. 그거는 인제 질문지에 예 네, 작성을 해 주시면 질문지에 네네. 거기가 언제 상담 가능하신지 인제 음, 적게 돼 있거든요. 그걸 적어 주시면 제가 그걸로 연결을 해서 연락을 드려요. 뭐 메일로 주시든지 카톡으로 주시든지 전화를 아, 원하시는지. 일단 그 오픈 카톡방에 들어가면 네. 그 링크를 주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지금 들어갔다 바로 나와버렸으니까. 그러셨구나. 지금 카톡방에도 그 링크는 있으니까 작성해 네, 주시면 되고, 네네. 혹시 뭐 지금 가능하시면 어차피 이렇게 줌으로 하거나 통화하거나 하는 건데 혹시 네네.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궁금하시거나? 글쎄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네. 링크에 혹시 인제 뭐 의견 있으신 거 한번 음, 나눠 주세요. 제가 네네. 카톡방에 들어와 계시니까 제가 네네. 거기로 다시 한번 링크 남겨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